만족스러운 백업 방안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그 첫 번째로 제가 진행할 부분은 가용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만텍에는 가용성 확보 방안을 위한 제품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일단 가용성 확보 방안이라고 하면은 계획된 다운타임, 작업을 위한 다운타임들이겠죠. 그리고 장애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비계획된 다운타임, 그리고 재난복구에 대해서 얼마나 그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SLA를 얼마나 충족시키는지가 전산실에 근무하시는 분의 모든 분들의 고민사항인 것 같습니다. 시만텍에서는 그 다양한 레벨의 가용성 방안을 준비를 해왔고, 그 해당하는 부분마다 가용성을 확장시킬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백업부터 해서 디스크 관련된 가용성 확장 부분, 그리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 클러스터 부분, 그리고 로컬과 원격지 간의 데이터를 복제할 수 있는 복제 제품, 그리고 로컬뿐만이 아니라 원격지 간에도 클러스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각각의 개별적인 요소들에 대한 소개보다는 질문과 답변의 형태로 해가지고 자료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로 고객사에 찾아뵀을 때 자주 하시는 질문들입니다. 페이로버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이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우리는 OS가 다양한데 여러 OS 다 지원하나요? 그 다음에 서비스를 운영하시게 되면 변경을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다운타임이 필요하나요? 그 다음에 그 서비스를 운영을 하시다 보면은 중요한 업무도 있지만 별로 중요하지는 않지만 같이 운영이 돼야 되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핸들링은 유연하게 되는지, 리스타트는 되는지. 그리고 이제 서버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다중 노드를 구성을 하는 케이스들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대1 서버 같은 경우에는 한 대가 운영 서버고 한 대가 대기 서버인데 이 서비스들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은 서비스를 운영하는 서버만큼 대기 서버도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대기 서버들에 대한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페이로버를 성능을 고려해서 가능한지 이런 질문들이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 페이로버 시간을 보통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릴 때 서비스 장애 감지한 이후에 해당 프로덕션 서버에서 나머지 잔여 서비스를 종료한 다음에 대기 서버로 옮겨서 최종적으로 목적 어플리케이션을 올리는 시간까지를 저희가 페이로버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비스에 따라서 1분에서는 한 5분 정도, 늦게는 특히 이제 디스크가 많은 업무 같은 경우에는 10분이 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통상 저희가 서비스 다운타임, 페이로버를 위해서 다운타임은 5분 정도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안에는 서비스가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따라서 조금씩 가변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만텍에서 제공하고 있는 모니터링 방식은 전통적인 방식도 있지만 지능적으로 개선된 모니터링 방식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은 모니터 인터벌을 두고 주기적으로 1분이면 1분 이런 식으로 장애를 체크를 하는 인터벌 방식으로 이제 체크를 하게 된다면, 지능적인 방식은 최초의 어플리케이션들이 로딩이 될 때 등록을 시켜놓고 그 해당하는 어플리케이션이 문제가 있었을 때 커널 레벨에서 알람을 알려주는 그런 알람을 캐치해서 장애를 감지하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 감지 시간을 좀 더 정확하고 빠르게 감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나요? 라는 부분인데요. 보통 이제 잘 알려진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엔지니어들이 잘 핸들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OS 밴드에서 제공되는 에이전트들 같은 경우에는 제품화돼서 제공되지 않고 엔지니어가 스크립트를 구성을 해서 스크립트에 의해서 감시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많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시만텍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제품화된 패키지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들이 그 스크립트를 작성함에 있어서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딱히 그 고객만을 위해서, 우리 사이트만을 위해서 별도로 개발된 어플리케이션이라 하더라도 해당하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스탠다드한 에이전트를 별도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되는 OS가 뭐예요? 라는 질문입니다. 보통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보통 벤더에서 이제 제공을 해주게 되고, 벤더에 종속돼서만 운영이 가능한, 벤더 OS에 대해서만 보통 운영이 가능한 클러스터들이 일반적인데요. 시만텍에서 제공하는 클러스터는 기존에 법령적으로 쓰고 있었던 HP, 솔라리스, IBM 모두 다 지원을 하고요. x86 환경에서도 돌아갈 수 있는 윈도우즈, 그리고 이제 뭐 많이 쓰이지는 않지만 솔라리스 X86용, 그리고 이제 리눅스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레드에 타고 수세하고 오라클 리눅스에 대해서만 제공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그 벤더가 있는 리눅스에 대해서만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OS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구성 변경이 필요한데 다운타임이 필요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보통은 클러스터를 운영을 하면서 운영 중에 클러스터 구성까지 변경을 마무리할 수 있는 클러스터는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유닉스 환경에서 운영하시는 그 제품들을 보게 되면은 리소스를 추가를 한다든지 서비스의 변경이 생겨서 뭐 마운트 포인트를 하나 추가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클러스터를 내려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클러스터만 내리면 되는 게 아니라 클러스터가 관장하고 있는 모든 서비스를 내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운영 중에도 서비스 구성 변경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변경된 부분들을 클러스터에다 반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LUN 요즘에는 그 볼륨 사이즈를 늘리는 기능뿐만이 아니라 스토리지 레벨에서 볼륨 사이즈를 조절하는 기능들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스토리지에서는 증설을 했지만 실제 OS에서는 그 사이즈를 정확히 인지를 하지 못하는 기능들도 있는데 시만텍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은 이런 부분까지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 항목은 리스타트만 해도 되는데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업무 같은 경우는 장애가 났을 때 넘기는 방법도 있지만 조금 덜 중요한 업무 항목 같은 경우에는 해당 서버에서 재기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장애 횟수를 몇 번까지는 스킵을 하라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자체적으로 와치독 같은 어플리케이션이 그렇게 되살려주는 기능도 있는 어플리케이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즉시 페일볼을 할 건지 이렇게 업무 특성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정책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중 노드를 구성할 때 성능을 고려해서 페일볼을 지원하나요? 라는 부분인데요. 보통 이제 서버의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다중의 서버를 놓고 다중의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경우도 조금씩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점은 해당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어느 서버로 올라가고 어느 서버로 페일오버가 돼서 최종적으로는 하나의 서버에서 많은 업무를 하다 보니까 서버에 부하가 있지는 않을까 그런 것도 이제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시만텍에서는 실질적으로 현재 서버가 얼마나 사용 중인지를 고려를 해서 제일 적게 부하가 걸리는 서버로 페일오버를 하게 되는 그런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난감한 질문들입니다. 난감한 질문들은 요즘은 그래도 이제 많이 없으신데요. 그 클러스터가 만능 소프트웨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난감한 질문들을 보시면 디스크가 많아서 다운타임이 10분이 넘게 걸리는데 줄일 수 있나요? 그 다음에 공유 스토리지가 없는데 클러스터가 가능하나요? 그 다음에 DR을 클러스터로 구성을 할 수가 있나요? 그 다음에 오라클을 로 디바이스로 사용할 수는 없나요? 이런 질문들이 간혹 있으십니다.
그 디스크가 한 10분이 넘는데라는 부분은 일단 클러스터가 기본적으로 해주는 부분은 사용자가 오퍼레이션 할 수 있는 부분을 대신해서 모니터링을 해주고, 그리고 대신해서 페일업을 해주는 게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10분이 넘는 소요 시간을 어떻게 커버를 할 수 있느냐, 시만텍이 제공하는 공유 파일 시스템을 통해서 항상 디스크는 모든 서버에 마운트가 되어 있고 I/O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플리케이션만 기동을 했다가 정지하는 방식으로 해서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0분이 넘는 시간이 디스크에 관련된 시간이었는데 디스크하고 관련된 시간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KT 가금 서버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디스크가 너무 많아서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시스템 퍼포먼스 때문에 뭐 9기가로 잘라서 쓰신다든가 10몇 기가로 잘라서 쓰신다든가, 그래서 하나의 서버에 몇백 개부터 몇천 개까지 디스크가 쓰시는 경우가 있었는데, KT의 경우에는 한 디스크만 인식되는데 한 30분 정도 걸리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능을 통해서 그러한 기능도, 그러한 내용도 없앨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유 스토리지가 없는데 클러스터가 가능하나요? 라는 부분입니다. 보통은 이중화를 하고 싶고 클러스터를 하고 싶은데 공유 스토리지가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고려를 안 하시는 분도 간혹 계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클러스터를 구성할 때는 기본적으로 공유 스토리지가 필요로 하거나 아니면 프로덕션 서버에서 대기 서버로 복제를 하는 솔루션이 추가로 같이 혼용돼서 사용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최근에 새롭게 나온 기능이지만 공유 스토리지 없이도 공유 파일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 스토리지가 없더라도 양쪽 서버에서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제공이 되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로컬 디스크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SSD를 권장을 하고, 그리고 그 서버 간의 통신 네트워크는 10G 이상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권장 사항이긴 하지만 기존에 쓰시던 디스크, 기존에 쓰시던 네트워크도 안 되는 건 아니고요. 퍼포먼스적인 측면에 약간 손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DR을 클러스터로 구현을 할 수가 있나요? 라는 부분인데요. VCS 시만텍 클러스터에서는 로컬뿐만이 아니라 건물 간의 클러스터링, 그리고 원격지 간의 클러스터링까지 모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지 간의 클러스터는 추가적으로 복제 솔루션이 추가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복제 솔루션으로는 스토리지 밴드에서 제공하는 복제 솔루션을 쓰셔도 되고, 시만텍에서 제공하는 복제 솔루션을 쓰셔도 되고, 그래서 건물 간의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센 환경이 된다면 마치 로컬 클러스터처럼 구성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센 환경이 아니다라면 복제 솔루션을 쓰셔서 원격지 간에도 클러스터를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원격지 간에 복제하는 솔루션에 대한 각각 그 에이전트들이 시만텍에서 모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오라클을 로 디바이스로 사용할 수 없나요? 라는 질문은 오래전부터 오라클이나 아니면 로 디바이스 상에서 DBMS를 운영하시던 분이 이제 간혹 하시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라클을 로 디바이스로 썼을 때는 퍼포먼스적인 측면에 이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파일 시스템의 버퍼링과 오라클 랩의 버퍼링을 이중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퍼포먼스를 단순화시켜서 오라클의 성능적인 부분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성능적으로는 향상이 되지만 실제 OS 담당하시는 분하고 DBA 분하고 별도로 존재하시는 부서에서는 앞으로 디스크 사용률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불가능하게 되죠. 그래서 디스크를 현재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얼마나 늘려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시스템 담당하시는 분하고 DBA 분하고 같이 포획을 하셨어야 되는데, 시만텍에서 제공하는 ODM이라는 기능은 이런 부분을 해소해 줍니다. 그래서 로 디바이스 성능을 내면서도 파일 시스템의 편리함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능에 해당이 되고요. ODM은 오라클 디스크 매니저의 약자고요. 원래는 오라클에서 제공을 했지만
시만텍에서 오라클과 다시 포흡을 해서 개선된 기능으로 실제로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ODM보다 훨씬 빠른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지도 못했던 질문 기능들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기능들을 보시게 되면 스토리지 간의 이중화가 가능합니다 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스토리지 레벨에서도 스냅샷 기능을 제공을 하지만 스토리지 레벨의 스냅샷 기능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중 티어 간, 서비스 레벨에서 다중 티어 간 통합된 클러스터를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 클러스터와의 통합된 클러스터도 구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서버와 스토리지 마이그레이션이 쉬워집니다. 스토리지 간 이중화 부분은 특히 이제 병원 쪽이나 금융권 쪽에서 많이 고려하시는 부분인데요. 일단 스토리지 하나만 놓고서도 좀 힘들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스토리지를 미러링을 하게 되시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은 밴드에서 제공하는 스토리지 미러링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동종 밴드에서 제공하는 스토리지 간에만 미러 기능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복제도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저희 쪽에서 제공하는 거는 볼륨 레벨에서 기종에 상관없이 스토리지를 미러링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스토리지 하나가 장애가 나더라도 다른 스토리지를 통해서 관리자의 개입 없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냅샷을 이용한 무화절감 백업 방법인데요. 이거는 백업 받을 공간이 너무나도 많아서 실질적으로 백업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업무가 24시간 도는 업무라서 서버에 부하도 가면 안 되고 하는 업무들에 많이 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스토리지 레벨에서 스냅샷을 떠서 이 복제된 스냅샷본을 다른 백업 전용 백업 서버로 당겨서 이 서버의 IO를 통해서 백업을 받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스토리지를 교체를 하거나, 그리고 어떤 이유로 인해서 잔여 스토리지를 어떻게 활용하실까 고민하시는 부분들도 많은데요. 저희 쪽 제품으로는 스토리지 밴드와 상관없이 미러링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스냅샷 기능을 이용해서 미러 백업 용도로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중 티어 간의 클러스터링입니다. 기존에는 클러스터링을 하게 되면 보통 이제 DB 서버를 많이 하게 되시지만, DB 서버는 DB 서버끼리,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서버는 어플리케이션 서버끼리 이런 식으로 클러스터를 하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DB 서버를 클러스터링을 했고 DB 서버가 페일오버가 됐는데, DB 서버가 정상적으로 페일오버가 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DB 서버하고 어플리케이션하고 서비스가 안 되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튜닝이나 설정 값들을 바꿔줘서 해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안 된다라는 케이스나 아니면 이런 기능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하실 때는 이렇게 쓰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DB 레벨의 클러스터링 구현된 내용하고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구현된 클러스터, 그리고 웹 레벨에서 구현된 클러스터 간에 하나의 클러스터로 묶어서, 그래서 서비스가 시작이 될 때는 DB 서비스부터 어플리케이션, 웹 이런 방식으로, 그리고 이제 정지가 될 때는 거꾸로 이제 웹부터 어플리케이션, DB 이런 식으로 이제 내려가고. 그런데 서버를 사용하시다 보면은 단일 벤더 서버만 사용하시는 케이스가 거의 없죠. 그래서 전산실에서 보시게 되면은 다양한 벤더의 OS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요거는 물론 이제 DB 레벨에서의 AIX로 클러스를 구현을 하신 거고, 또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리눅스상에서 구현을 하셨고, 웹 같은 경우에는 버추얼머신 레벨에서 이중화를 하셨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하나로 통합해서 하나의 클러스터로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퍼레이션 매니저라는 유틸리티를 통해 가지고 이쪽에서 한쪽에서 스타트를 하게 되면은 DB 레벨부터 구동을 시키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구동시키고, 그 다음에 웹까지 같이 구동을 시키게 됩니다.
그다음에 타 클러스터와 통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좀 이전 슬라이드는 시만텍 제품으로 구성을 했을 때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이 내용은 DB 서비스는 시만텍으로 구성을 하고 어플리케이션 레벨의 서비스는 MC, 페어러블 클러스터로 구성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레벨은 또 VMware 레벨에서 구성을 했다고 치더라도 이거 하나를 갖다가 아까와 비슷하게 오퍼레이션 매니저를 통해서 하나의 클러스터 그룹으로 묶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레벨이 달라지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가상화 환경이 더욱더 진보가 되면 내가 운영해야 되는 서버들이 각각 다양한 OS에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하나로 통합시켜서 하나의 콘솔을 이용해서 관리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버 스토리지 마이그레이션이 수월해집니다. 먼저 이제 서버 마이그레이션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은 일단 윈도우는 좀 힘든 상황이고요. 유닉스 머신과 유닉스 머신 간 그리고 리눅스 머신하고의 데이터 호환성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유닉스에 설치되어 있더라도 뭐 다른 OS로 서버를 마이그레이션 하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데이터 포맷 변환 없이 명령어 2번으로 그래서 원래 서버에서 명령 1번, 변경될 대상 서버에서 명령 1번 이 과정을 통해서 백업을 받아가지고 리스토어한 효과를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소요되는 시간을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리부팅 하는 시간보다 짧다. 최소한 그렇게 최대한 리부팅 하는 시간보다 짧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서버 마이그레이션, 스토리지 마이그레이션 부분입니다. 스토리지 마이그레이션 부분은 특정 밴더의 스토리지를 사용하고 있다가 스토리지 교체할 때는 보통 이제 운영 중에 교체를 하실 때는 동종 밴더 스토리지로 교체를 하셨을 때 제공되는 솔루션들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타 밴더로 가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다운타임을 크게 가져가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존에 사용하셨던 동일 밴더의 스토리지를 쓰셔야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희 쪽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쓰시게 되면은 타 밴더 스토리지라도 미러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운영 중에 신규 스토리지를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신규 스토리지와 운영 스토리지를 OS 레벨에서 미러를 시켜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미러가 끝나면 신규 스토리지와의 미러를 분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미러가 분리된 기존 스토리지는 그냥 떼내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이러한 이슈 때문에 저희 쪽 유지보수 업체 모 카드사에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서 스토리지도 최근에 교체를 다운타임 없이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는 가상화 관련돼서 자주 하시는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가상화 환경에서는 이중화가 필요할까요? 라는 질문들을 간혹 하시고요. 그 다음에 VMware를 그나마 가장 많이 쓰시고 있는 환경이신데 VMware HA가 있는데 추가 클러스터 솔루션이 필요할까요? 그 다음에 물리 서버와 가상 서버 간의 이중화도 가능하나요? 그 다음에 추가 HA 솔루션 구성 이후에 스냅샷 구성이 불가능하나요? 뭐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상화 환경의 사용률을 보시게 되면은 최초에는 개발 서버나 테스트 용도로 해가지고 사용을 하셨다라면 이제는 좀 더 크리티컬한 업무에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자료에 보면은 약 25%의 서버들이 크리티컬 업무가 가상화 업무로 옮겨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가상화 환경에서도 클러스터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VMware HA 사용 중인데 클러스터가 또 필요하나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의외로 많으십니다. 왜냐하면 VMware HA로도 서버가 다운됐을 때 가용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근데 실제로 VMware HA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하드웨어가 장애가 났을 때만
다른 서버로 페일업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박스가 장애가 났을 때는 다른 서버에 페일업을 시켜주지만 실질적으로 물립 서버 안에 있는 가상 머신이 장애가 났거나 가상 머신 안에서 운영이 되는 어플리케이션이 장애가 났을 때는 VMware HA로는 핸들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VMware HA를 쓰고 계시지만 추가적인 중요 업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클러스터 솔루션이 필요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물리 서버와 가상 서버 간 HA가 가능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보통 가상 서버로 가는 중이고 클러스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기존의 물리 서버는 그냥 쓰고 싶은 거죠. 그래서 스탠바이 서버를 물리 서버로 두지 않고 가상 서버를 한 대를 둬서 스탠바이 전용으로 쓰시고 싶은 고객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물리 서버 간에는 당연히 구성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물리 서버와 가상 서버 간에도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상 서버 간에도 구성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물리 서버 간, 가상 서버 간 모두 다 구성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 HA 솔루션 구성 이후에 스냅샷이 가능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 같은 경우에는 VMware 환경을 많이 좀 다뤄보신 분들이 하시는 질문들입니다. 왜냐하면 VMware에서 제공되는 강력한 기능들이 이제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스냅샷 기능입니다. 스냅샷 기능을 물론 이제 그 사용자의 용도에 따라서 과거로 돌아가기 위한 포인트를 만들기 위해서 스냅샷을 뜨시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는 향후에 백업이라든지 그 여러 가지 활용적인 면에서 스냅샷이 매우 중요하게 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V모션 같은 경우도 하드웨어 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유용하게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근데 VM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디스크 방식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이제 RDM 방식으로 해가지고 가상 머신에서 스토리지로 직접 IO를 일으키는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VMDK라는 방식은 하이퍼바이저 레벨에서 일단 디스크를 컨트롤 한 다음에 하이퍼바이저 레벨에서 가상 머신한테 디스크를 던져주는 방식으로 IO가 일어나는 방식이 있는데요. RDM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 무조건 스냅샷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가 없고요. 그리고 VMDK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클러스터를 구성하기 위해서 VMDK 레벨에서 버스 쉐어링을 하거나 VMDK에 멀티라이트 플래그를 세팅을 해서 쓰실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스냅샷 기능 같은 거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VMDK 상황에서 시만텍 HA를 사용을 하게 되시면 VM디스크 에이전트라는 모듈이 이 기능들을 모두 쓸 수 있게 컨트롤을 해줍니다. 그래서 시만텍, 물론 이제 시만텍에서도 여러 가지 방식을 다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VMware의 모든 기능을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시만텍의 이중화 기능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사례 몇 가지 소개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병원 사례입니다. 병원 사례고 병원에서 이제 보통 DR을 많이 구축을 했었죠. 한참 동안. 그리고 DR을 구축을 해야 되고 건물 간에 존재하는 서버를 통해서 이중화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건물이 붕괴 시에는 바로 멀쩡한 건물에서 서비스를 이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병원들의 구조를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항상 가면 본관하고 별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본관하고 별관 사이에 이중화를 해놓은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본관에 서버 한 대, 스토리지 한 대, 별관에 서버 한 대, 스토리지 한 대 이렇게 해가지고 데이터는 그 SFH 제품에서 제공하는 미러링을 통해서 스토리지를 미러링을 해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관에 장애가 났을 때 서비스는 별관에 있는 서버로 그리고 데이터는 미러된 별관에 있는 스토리지를 통해서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테이프로의 백업을 서버 부하 없이 하고 싶었었고 DR에서는 실 데이터를 이용한 테스트를 하고 싶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센터하고 DR센터는 약
60km 정도 되는 거리고요. 그리고 주센터에서는 ERP 업무들이 돌아가고 있는 서버들이었고 ERP 데이터가 약 20테라 정도 되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버를 봤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얘가 또 그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24시간 접속해서 업무를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그래서 백업 1차 백업은 스토리지를 이용해서 스냅샷을 뜨는 걸로 1차 백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백업 자체는 별도의 백업 서버를 둬서 운영 서버에 부하를 주지 않은 상황에서 백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DR은 운영 서버에서 약 60km 거리간의 그 DR을 실시간으로 이거는 이제 시만텍 그 복제 솔루션을 이용해서 원격 지도의 DR을 구성을 했었고요. 그리고 DR 센터에서는 복제된 데이터를 가지고 그 공간 전략형 스냅샷을 이용해서 테스트 용도로 쓰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제조사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아마도 국내에서 많이 VMware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고객 중에 하나일 거고요. 그리고 다양한 제품으로 운영 관리가 복잡하다라는 이슈하고, 그리고 혼재된 OS에서 통합된 운영 환경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상화 환경의 본래의 기능을 사용을 하고 싶다. 그리고 대기 서버는 서버 비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개발 서버로 사용을 하고 싶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을 보시게 되시면은 이거는 클러스터 세트마다의 구성인데 실제로는 물리 서버가 한 130여 대 되고요. 가상 머신은 한 1,300개 정도 되고, 그리고 저희 제품을 이용해서 클러스터를 한 대상 장비들은 한 130개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지컬 박스 간에 운영이 되는 버추얼 머신 레벨에서 이중화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한 세트, 이렇게 한 세트, 이렇게 이제 운영이 되는 환경이고요. 그리고 실제 업무 레벨에서 보시게 되면은 DB 서비스를 운영하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운영 서버에서는 평상시에 이제 서비스 용도로 사용이 되고, 그리고 평상시에 대기 서버는 개발 용도로 사용이 되는 그런 환경에서 만약에 페일오버가 장애가 발생해서 페일오버가 발생이 되면 개발 서버에서 운영이 되고 대기 서버에서 운영이 되고 있던 개발 업무는 자동으로 내려가고 운영 업무가 다시 이쪽으로 대기 서버로 넘어와서 서비스가 되는 그런 환경으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세미나 끝나는 동안 계속 자리에 있으니까 혹시 질문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찾아와 주셔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